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텔 코리아 채널 스케일 및 파트너 팀을 맡고 있는 이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은 스타트업 회사도 만나고 이제 정부 관계자들하고 이제 프로젝트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2년 전, 작년보다도 많은 변화가 느껴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엣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처리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을 보면서 이게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 데이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또한 데이터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하다가 유행에 지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엣지단에서 AI 구현, 그리고 데이터 수집과 처리의 중요성, 더 나아가서 엣지와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세상이 그야말로 디지털 경제 시대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뉴노멀이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고 지난 2년간에 걸쳐 일어났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불과 2개월 만에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 관련해서 충분한 준비와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를 드려봅니다. 그 특성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며 이는 곧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컴퓨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은 컴퓨터 기술과 관련이 됩니다. 컴퓨팅은 새로운 폼팩터와 실시간 분석을 통해 워크로드를 더 쉽게 만들고 직관적인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통해 사용자 작업 환경을 하는 일에서 경험하는 일로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컴퓨팅 기능은 모든 측면에 스며들며 기존 장치와 새로운 폼팩터에서 인간과 기술 상호 지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작은 마이크로칩에 더 많은 컴퓨팅 처리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컴퓨팅에 대한 세계의 요구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IoT 디바이스 같은 게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범용 연결을 통해 고객은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 저장, 이동 및 분석할 수 있으므로 놀랍도록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공간은 현실 세계와 데이터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긴밀하게 연결이 될 때 실용적 가치가 있고 인공지능 또한 데이터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유기적 연결을 위한 기술의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핵심적인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 투 엣지 인프라는 연결된 컴퓨팅 데이터를 위한 안정적인 동적 경로를 생성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분산 네트워크를 채택하고 지능형 엣지를 활용하여 고객과 더 가까운 곳에서 워크로드를 처리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디지털 서비스와 고객이 갈망하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의 무제한 확장성과 용량이 인텔리전트 엣지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나 있는 AI 지능은 무한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통찰력으로 전환시켜줍니다. 모든 곳에서 인텔리전스를 사용해서 데이터에서 더 많은 가치를 추출하기도 하고 AI는 고객이 중요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팀의 창의성을 발휘하며 최종 사용자가 좋아하는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 환경은 더 빠른 혁신과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 학습, 상호작용, 의료 등 제공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맥켄지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업은 고객 및 공급망 상호작용과 내부 운영의 디지털화를 3, 4년 가속화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보완하고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위 4가지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사례 및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시대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2020년, 2년 전이긴 한데 2천억 개에 달하는 IoT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지만 가히 데이터의 홍수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사실은 AI 시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빅데이터의 시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좋아하고
AI가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AI를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처리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하여서는 조금 후에 다시 상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AI를 적용해 왔으며 이를 통해 현상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 저희가 AI를 써서 데이터를 모아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사실은 예측을 하고 사전에 진단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장비의 고장 예측을 하려면 수백 개나 되는 센서가 부착된 생산 장비와 장비의 특성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장비가 언제 고장 날지, 그래서 언제 교체해야만 할지, 그래서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고 어떤 이 교체 주기를 정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측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해지게 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데이터 AI를 써서 잘 만들어진 데이터를 갖고 현상을 예측을 했다면은 현장에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모으고 현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데이터의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텔은 CPU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이기도 한데 저희 생산 라인에서의 어떤 상황을 이제 지켜보게 된다면 공장에 있는 제조 장비 하나에서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서가 한 400개 가까이 부착이 돼 있고 이런 장비들이 생산 라인에만 한 100개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만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이런 제조 장비 100개가 연결이 된다면은 거의 한 4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장비 고장 예측을 하기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요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저희는 어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통찰력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게끔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기계학습, 즉 전통적인 통계 방식을 이용해서 현 상태를 파악했다면 앞으로는 예측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려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장비 사용 기간을 늘리려고 하는 데이터 분석 기법들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표현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를 수집하는 생산 라인이 있는가 하면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데이터를 처리하게끔 하는 데이터 센터가 있을 거고요. 맨 오른쪽에는 엣지 데이터가 될 수 있고 또는 엣지라는 부분이 맨 왼쪽에서 보시는 생산 라인에서 연결되는 생산 장비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 생산 영업 라인 최전선에서의 데이터 포인트도 어떻게 보면 엣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분야에서 인텔은 많은 분야 투자를 해봤고 사실은 생산 라인에서의 센서를 연결하는 작업부터 해서 또 마지막 끝단에 엣지단에서 제품이 팔려나가실 때 고객이 또한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그 데이터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 칩에 어떤 기능을 집어넣으면 좋을지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엣지에 대한 전략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 하지만 그 엣지에서의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 데이터를 모으는 데서 어떤 문제점들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롱전이라고 해요. 아주 기나긴 여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실제로 인텔도 어마어마한 거의 한 7년,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모여서 데이터를 처리해 왔었는데 그래서 인텔은 비즈니스 그룹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해서 다년간의 여정을 보내왔습니다. 공장 엣지단에서의 데이터를 모으는 부분과 각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영업하는 사람들 또는 협력사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데이터들, 고객 피드백을 포함하겠죠. 그게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4만 개 정도 이상의 다양한 소스에서 315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고, 물론 지금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매년 이런 데이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년 전 데이터 소스는 당시 대부분의 기업과 비슷했을 것 같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디지털 전환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저희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냐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데이터 자체가 작은 웅덩이, 분산 및 공급망 풀, 마케팅, 고객, 제조 및 재무 정보로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서플라이 체인, 제조, 파이낸스, 마켓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이 각 조직 간의 데이터들이 별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한 군데 모으는 데만 하더라도 되게 어려움을 저희는 겪어왔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국은 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적인 기술들은 결국은 이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를 한데 모으는 거라고 생각을 저희는 했었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조직 간 뭐 사일로 같은 것들,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과연 제대로 된 데이터인가, 푸어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되게 많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합당한 위치에 어떤 회사 데이터를 연결하는 임무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긴 여정을 통해서 통합 데이터 저장소를 만들었고,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고급 기계 학습이 시작되어서 고급 분석 및 AI를 위한 단계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데이터라는 것들이 꼭 AI를 적용하긴 하지만 AI가 딥러닝도 있을 거고 머신러닝 기법도 전통적인 어떤 통계 방식을 이용하는 뭐 기계학습 방식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되게 효율적으로 잘 섞어서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분량 분석, 웨이퍼에 대한 분량 분석을 하려면은 이미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필요할 거고, 장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장 예측을 하려면은 디시전 트리와 같은 전통적인 통계 방식을 이용한 머신러닝 기법이 되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딥러닝과 같은 이미지나 어떤 음성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되게 필요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게 되게 어려웠었고, 그 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었고, 비로소 이제 그거를 한 군데 모았다는 것부터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준비, 노력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 돼야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모여질 것이고, 그냥 모여진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좋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어떤 통합 플랫폼을 프레임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소비자에게 진정한 셀프 서비스 분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는 목표를 삼았고,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들이 버튼 클릭 하나만으로도 서로 다른 데이터를 모으고 또 그 필요한 컴퓨팅 모델을 선택하고 AI 플랫폼과 도구에 이르는 스택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한 것이 저희의 어떤 성공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계속해서 지금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여전히 많게 모이고 있고, 뭐 단적인 예로 고객 데이터라는 부분, 피드백이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또 다를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모아야지만 정확한 저희가 진짜 원하고자 하는 생산성을 높이고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데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을 몇 가지 좀 한번 다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조직 전체에서 데이터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아키텍처를 달성하려면 몇 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 수집은 분석을 위해 이 데이터를 결합하고 더 나은 통찰력으로 이어지게끔 되는데,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 및 사용되어야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또 데이터가 모여질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 갖고 조직 간의 사일로를 없애고 데이터가 투명하게 모든 데이터들이 잘 모여질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데이터를 모으고 전체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팀들은 독립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서 뭐 리서처도 있을 거고 마케터도 있을 거고 영업하는 사람분들, 그다음에 프로그래머,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또 특히 관련된 시장 분야의 어떤 도메인 알레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런 데이터들이 데이터 사용을 위해서 모두가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서
데이터 사일로를 없애는 동시에 조직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데이터 중심 문화를 강화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걸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데이터라는 것들이 조직 간 이해관계로 인해서 잘 공유가 안 되고 또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생기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데이터들을 잘 정확하게 연결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딱 공개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시작이자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최신 데이터 플랫폼 기반은 일관되고 유연한 아키텍처를 필요로 하게끔 됩니다. 또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데이터 및 분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곳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는 종단간 분석을 위한 종단간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더 빠르게 이동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며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뭐 대기업이야 뭐 괜찮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고, 최근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데이터의 보안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중요한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있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혹시 다른 사람이 액세스해서 보안 문제로 인해서 이 데이터가 뭐 노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하이브리드적인 접근도 되게 많이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온프라미스 형태로 서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클라우드 업체를 통해서 제공받게끔 하는 하이브리드 솔루션들이 또 제공이 되고 있어 갖고, 이런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을 하고 또 엣지단에서 모여지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런 클라우드하고 연결시킬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핵심 기술 어떤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많이 얘기는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엣지단에서 어떤 전략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 솔루션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회사만을 갖고는 되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거를 결국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생태계, 어떤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그 생태계라는 것들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회사, 데이터를 수집하는 회사,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하고의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갖고 전체적인 어떤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여긴 대표적으로 인텔이 많이 협력하고 있는 회사들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어떤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솔루션들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회사들이 어떤 곳이고 분석할 때는 어떤 솔루션을 쓸 것인지, 그다음에 이거를 구축하고 구현하는 데서 어떤 솔루션을 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되고 아주 효율적으로 이거를 잘 결합을 하고 운영을 해야지만 전체적인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 플랫폼이 하드웨어적인 측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 측면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걸 조금 더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건데, 결국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는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AI 하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하셨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기나긴 여정인 거잖아요. 데이터를 준비하고 뭐 처리하는 데만 해도 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작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에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가 모여져야지만 이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라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을 어떤 분석 기획을 하고, 그게 이제 비즈니스적인 접근,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왜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어떤 논의가 된 상태에서 기획이 되고 설정이 돼야 되지만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모여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돼야지만 비로소 어떤 데이터를 준비하고, 물론 데이터를 준비하는데도 되게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준비돼야 되고, 그것만 거기까지만 잘 되면 실제 이 데이터 분석을 기획하고 데이터 준비하고 전처리하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전체 프로세스에서 한 70, 80% 이상이
시간이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한 90% 실제로 현장에서 해보셨던 분들은 90%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확하게 만들어지면 인공지능은 사실 어디서나 알고리즘을 구할 수도 있고 어디서든 구해올 수 있잖아요. 기터브 같은 데서도 이미 뭐 소스들은 다 오픈되어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데이터가 쓸데없는 데이터가 모여지면 처리하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분석하는데도 분석 결과가 좋게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분석 기획과 데이터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각 비즈니스적인 접근과 각 분야 세밀하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되게 정의를 하고 또 분석 방법론적 접근이 되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시스템 구현과 평가 및 전개인데요. 시스템 구현을 별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그 다음에 컴퓨팅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왜냐하면 컴퓨팅 시스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엣지 디바이스를 어떻게 연결하고 설정할 건지에 대한, 그다음에 클라우드는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부분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왜냐하면은 뭔가 인공지능을 쓰면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부분에 지난 한 3, 4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긴 하고,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및 전개인데, 이게 계속 반복해서 돼야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는 계속해서 갱신이 될 거고, 그래서 데이터 생애 주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데이터 분석 방법론적 접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돼야지만 사실은 어떤 데이터에 대한 프레임을 제대로 짜실 수가 있으세요. 뭐 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엑셀 차트와 같은 데다가 다양한 데이터 값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수 값들을 설정을 하고, 아까 이제 뭐 장비 고장 예측 400개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100개가 연결이 되면 400 곱하기 100이니까 4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엑셀에서 4만 개의 그 변수 값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데이터 값들을 다 집어넣을 거고, 또 필요에 따라서 타임 시리즈로 데이터 값을 집어넣을 거잖아요. 근데 이 4만 개 포인트를 과연 다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 4만 개 모여진 데이터들은 제대로 된 데이터인지, 왜냐하면 거기에 결측치도 있을 거고 뭐 잘못된 데이터도 분명히 들어오게끔 돼 있거든요. 아무것도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4만 개를 다 쓸 건지 3만 개만 쓸 건지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데이터 프레임이 잘 짜여져야지만 인공지능을 적용했을 때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확도를 뭐 90%, 95%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장비 고장 예측은 이런 프레임을 짜는 것 자체도 좀 사실 어렵고, 어떤 변수 값들이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도 되게 어려워서 사실은 뭐 정확도가 한 60, 70%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려면은 프레임을 짜고 문제를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어콰이하고 IT 로그, IoT 피드, 뭐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이 데이터들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게끔 되겠죠. 근데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스토리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너무 많이 모으게 되면은 저장할 수 있는 컴퓨팅 시스템의 어떤 스토리지 값만 하나도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몇 억, 몇십억이 될 수도 있고, 스토리지 저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그래서 진짜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 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게끔 될 거고요. 또 이게 I/O 이슈들이 되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어떤 데이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학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의료 이미지하고 유전체 분석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컴퓨팅 시스템을 네트워크를 뭐 한 1기가 네트워크를 썼었고, 뭐 하드디스크는 뭐 최근에 그런 분은 잘 안 계시긴 하지만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셨더라고요. 500테라 하드디스크를. 뭐 당연히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뭐 네트워크 스위치부터 좀 바꾸고 100기가짜리로 바뀌고, 뭐 최소한 SSD 같은 거를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과정이고, 그런 게 되게 이제 의외로 그런 부분을
신경 안 쓰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갖고 깜짝 좀 놀랐기도 했어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어드바이징 하려고 많이 노력을 최근에 하고 있고 많이 소개를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일단 IO라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또 못지않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그 데이터 엑셀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짰을 때 그거를 분석하는데 되게 시간이 멀리 걸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전 처리하는데 왜냐하면 결측치도 있을 거고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근데 그 데이터가 되게 희소성 있는 데이터라면은 버리기는 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관리하고 잘 필요한 데이터를 쓰려면은 전문인의 어떤 어드바이스도 필요할 거고 의료 데이터 같은 건 특히 그렇잖아요. 제가 함부로 그 의료 데이터를 쓸 수도 없는 거고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 데이터를 쓸까요 말까요? 이 데이터를 버릴까요 말까요? 이 데이터는 평균값을 할까요 말까요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뭐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고 이런 거로는 클렌징을 하고 이런 거는 끝나진 않긴 합니다. 거기에 도메인 알리지가 되게 필요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데이터가 잘 정제가 됐을 때 GPU를 사용하거나 또는 CPU를 사용했을 때 충분히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되겠죠. 물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 갖고 CPU의 어떤 이 성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거고 메모리의 성능, 네트워크의 성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할 거니까 GPU면 다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큰 그게 오산일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서비스 모델화하는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이 그림에서 되게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또 데이터 분석 방법론적인 접근에 플러스해서 어떤 이게 연결될 수 있는 건데 전체 워크로드에서 한 7, 80%가 이 왼쪽에서 보이는 어떤 IO 이슈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것 때문에 7, 80%가 여기서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도 데이터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연결해야 되는 IoT를 연결하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디에다가 IoT 디바이스를 정착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AI라는 부분인데 이걸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게 데이터를 모으는 거, 학습을 시키는 거, 인퍼런싱하는 이 세 가지 프로세스로 나눠진다는 부분들. 그래서 각 프로세스마다 CPU, GPU 또는 FPGA, ASIC 칩 이제 뉴런 칩이라는 표현도 하긴 하죠. 엣지 단에서 인퍼런싱을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칩들이 되게 필요한 거고 인텔은 이런 분야에서 또 네트워크를 빠르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뭐 네트워크 카드 그다음에 광소자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는 CPU 메모리까지 다 어떤 통합 하드웨어 플랫폼으로서 제공하고 있어갖고 많은 분야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추가해서 오픈비노라고 하는 인퍼런싱을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예를 들어서 카페, 파이토치, 텐서플로우에서 만들었던 다양한 모델들을 이렇게 오픈비노를 쓰게 되면 통합 플랫폼으로서 구현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이런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 그래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한번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오픈비노들, 오른쪽에 이제 IoT 디바이스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솔루션이 필요하시게 될 텐데, 인텔의 EII 솔루션, 인텔 엣지 인사이트 포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소프트웨어 툴킷이 또 있고요. 저희가 오픈비노 툴킷이 있으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언제든지 필요하시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런 프로세스에 거쳐서 단순하게 GPU 시스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서버 노드들,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버, 미디어 서버, 그다음에 스토리지는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뭐 정리를 하자면 엔드투엔드 어떤 데이터의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되게 디지털 경제 시대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들, 또 인텔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그런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 취득 전처리,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각각 주요 작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각각
요소요소에 필요하다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감안하시고, 또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연결시킬지,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엣지 컴퓨팅을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부분을 꼭 고려를 하시고, 만약에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한번 제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디지털 경제 시대에 있어서 필요한 전략과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상황들, 문제점들에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뭐 너무 급격하게 어떤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시대의 변화가 어려운 점도 있긴 하지만 또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인텔은 그런 부분들의 어떤 변화에, 어떤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